나만의 비즈니스 비법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최관봉이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경영 컨설팅 그리고 강의 그리고 뭐 상담이나 심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뭐 이런 구글 공부도 하지만 실제 제 직업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했던 부분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기업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그 전직하는 그러니까 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컨설팅을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나름대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실제인지로 넘어가셔야죠. 자, 오늘 먼저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우와. 예, 먼저 본 항아리는 우리 손자가 요즘에 그림을 배우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왔길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실제 추가적으로 요즘에 구글이나 AI를 아이들도 배우니까 야, 그 그림 가져와봐. 너한테 멋진 걸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정말 AI야말로 구글이 만든 이런 새로운 세상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들의 보석이 여기에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글 공인 트레이너 준비 과정의 모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직접 시니어이거든요. 시니어가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또 제가 솔직히 나이를 고백하기에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덕근 선생님보다 그쪽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70곡이 남았어요. 그러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렇게 나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더라. 늦은 때란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그동안의 6개월이 어떤 과정의 도전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뭐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에게는 새로운 시도였고 도전이었다. 그리고 실상 이런 부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용기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지나고 나니까는 해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저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위해서 나는 누구이며 왜 구글이었나, 왜 구글에 집중하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컨설팅 회사를 지금 현재 한 15년 정도를 다니고 있고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저는 대학병원에 행정 최고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최고 책임자라면은 당연히 정년이 보장이 됐는데 사실은 6년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남들은 어찌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어떤 긴 그런 안목을 보고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마지막 직장을 남긴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다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차라리 그 당시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을 때 나는 조금 더 할 일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밖에 나오니까 실상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멋진 명예로운 명예퇴직이 밖에 나오니까 어떤지 아세요? 농예퇴직이었습니다. 농예퇴직. 사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아주 따뜻한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거든요. 직장이 전쟁터라고 한다면 사회는 뭐였다고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10여 년간 컨설팅하면서 왜 그러면 나는 기업을 컨설팅하고 다른 사람을 컨설팅하고 하면서 나 자신은 컨설팅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내 나름대로 3만 평 인생이라는 그런 모토를 세웠습니다. 어느 분은 또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야, 3만 평 부자시네요. 산입니까? 밭입니까? 하시는데 실상 산밭이 아니고요. 세계만 평생 유지하자. 그게 바로 3만 평 인생입니다. 그 3만 평 인생의 첫 번째는요, 평생 자유고요. 두 번째는요, 평생 건강이고요. 세 번째는 평생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외모트를 세우고 나니까 조금은 더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기도 하고 정말 3만 평생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왜 그럼 구글이었냐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배우는 사람에서 어찌 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가장 깊은, 가장 많이 펼쳐져 있는 구글의 세상에 뛰어들어야 했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지만 세상은 구글이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글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고 구글에 대한 관심은 어찌 보면 관심이 아니라 또 하나의 나의 사명이자 소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시작해서 6월에 인증서 1월 1일 날 1월 4일이죠. 1월 4일 날 우리 한용운 대표님께 구글 교육을 처음 받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두 달 배우고 나서 2월 달 되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한 코치님과 그리고 구글 거북 커뮤니티에서 먼저 그 GC 레벨 1에 대한 시험을 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치를 어떤 역량도 되지 않았고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을 치면은 또 시험 치고 나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붙는 게 낫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실은 부산에서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죠. 올라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앞에 계신 선생님 얼굴이 낯익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서울 초행길이었고 또 어떻구나 그 GC라고 하는 레벨 1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떨리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함께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날 거기에서 GC 시험을 치는 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커뮤니티 어떤 역량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만 하더라도 G12 레벨 1 시험은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는 뭐랄까 이렇게 검색이나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조금 더 쉬웠다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저는 이제 GC 레벨 1에 이제 이렇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하게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에서도 GC 과정에 대한 관심을 함께 증폭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함께 이 과정도 공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6월 달에 다시 시험을 쳐보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지를 듣고 저 역시도 한번 그러면은 GC 레벨 2를 치기 위해서 한번 더 시험을 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GC 레벨 1을 또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퀴즈, 그러니까 이론 시험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바뀐 과정의 특징은 그 퀴즈에서 추가적으로 랩이라고 하는 실습이 추가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시험을 쳐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실상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나가지만은 그 시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르고 났더니 대신에 나는 처음에는 치르고 나서 고백을 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G메일을 통해서 인증 합격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6월 15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터 레벨 2는 바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제미나이 에듀케이터라고 하는 AI 관련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아마 여러분 역시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전에 GC 레벨 1처럼 이론 시험만, 퀴즈 시험만 치면은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우리 같이 함께 공부했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편하게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짜를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 시험이 6월 15일이고 레벨 1은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과정을 적응하고 나니까 그러면 레벨 2도 한번 이제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에서 배운 것도 있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 집중 학습을 하고 난 뒤에 6월 20일 날 도전을 했습니다. 시간은 원래 충분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충분한 그런 과정에서도 실습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과정의 구글 독스라든지 그리고 잘 써먹지 않았던 클래스룸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그리고 칼렌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뭐랄까 좀 나름대로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레벨 1 시험 칠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시험이 80점 이상이 돼야지 합격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최종 시험에서는 60점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거 또 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포기해야 되나 마나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거의 뭐 시간을 다 채워가지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합격 통지가 나왔더라고요. 시험 80점이 나왔다면은 합격은 확실하지만 그 이하가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본다면 아마 그 어떤 여러 가지 로직이나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그 진행 과정에서 다 보여주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믿으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구글 공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TSA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이론 시험이고 어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서 리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의 인증서를 1월에 시작해서 2월 달에 처음 GC 레벨 1을 땄다가 다시 6월 달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4개를 다 모두 취직하고 이제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과정을 최종 신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개에 미리 올려드렸지만 저는 자격증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편에 속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있으면서도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그런 쪽에도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런 쪽에도 취득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이 지금도 저에게 물어보면 자격증이 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실력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부분에 저도 고개를 숙이고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취득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사라는 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더 공부할 게 많은 게 박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자격은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자격을 취득함으로 해서 오히려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 경우에 자격만 가지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격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새로운 것을 이렇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어찌 보면은 나 스스로를 조금 나름대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역시도 혹시나 그냥 배우기보다는
나름대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할 때 오히려 6개월 공부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6개월 내에 구글 GC 레벨 1과 레벨 2 그리고 공인 트레이너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자격증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만 꿈꿨던 내가 오히려 호랑이를 한번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흰머리 고양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GCE 레벨 2로 했다면 공인 트레이너까지도 구글 공인 트레이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용은 대표님께서 뒤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실상 한 3개 정도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튜처센터라고 하는 교사센터라고 하는 그런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런 과정은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 과정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TSA라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 날짜를 예약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날짜와 기한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레벨만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동안 이번 1년 과정에 구글을 공부하면서 겪어왔던 그런 3개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우리 날마다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한용은 대표님께서 앞에 사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너무 참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흘러갑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때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 사실상 막상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컴퓨터를 키우라면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계속해서 잠시 우리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잠시 멈춤, 동영상을 멈추시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해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해보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도 제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험생은 아니라는 말씀은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2월 달에 처음 GC 레벨 1을 했다가 레벨 2 과정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이거 해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됐었다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마일스톤처럼 일정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은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게으른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뭔가 다 되지 않으면 야 이거 해서 되겠어? 싶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고백한데 저는 사실은 책을 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행본을 갖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사실은 지금도 초안으로만 남긴 어떤 원고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축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역시도 임계점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구글의 공부법 3원칙을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이번에는 제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고 나서 꼭 따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런 부분들이 따라 함으로써 손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1부터 2 시험이 이제는 실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객관식 시험처럼 체크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에서 시행하는 이런 주중이나 주말 과정의 그 시간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의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지나간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예전에 작년이나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글에서의 어떤 시험에서 맨 마지막에 시험을 칠 때는 구글의 AI를 시험 감독관을 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AI가 다 우리들 노트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노트북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구글의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자면요, 우리 구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제일 크게 배운 게 바로 구글 AI 모드였습니다. 수업 때마다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한영원 대표님이 AI 모드를 켭니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구글의 실제적인 검색창에서 질문창을 띄우는 것보다는 구글 AI 모드 창, 그거 안 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가족들한테 이제 구글의 메인 창을 띄우지 말고 AI 모드 창을 띄워라 했더니 훨씬 더 나은 그런 가족이 되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 역시도 AI 모드 창을 띄워서 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3만 평 인생을 사는 그런 과정에 제 나름대로의 골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골드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요, GOLD의 이니셜 글자를 딴 부분입니다. G는요, 골드 셀프 컨피던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의 목적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헨리 포드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아무나 했다면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그런 성철 스님의 말씀만큼이나 정말로 해안 있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야말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브젝티브입니다. O,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너무 길게 세울 게 아니고 나는 평생에 뭘 하겠다 이것보다는 주로 중기적인 목표로 3년 이내, 오히려 조금 더 짧게 한다면 1년의 목표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목표를 꼭 잡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지향점이 됩니다. 그리고 L은 러닝 헤빗입니다. 습관을 배우셔야 됩니다. 습관화하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미루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습관이 된다면 나를 스스로 이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습관을 배우는 러닝 헤빗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데일리 루틴입니다. 매일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루틴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린다면요, 저는 매일 강감찬 일기를 씁니다. 뭐라고요? 강감찬 일기. 뭐냐면요, 예전에 제가 강사를 하면서 강사의 한 줄을 쓰는 강사의 한 줄 일기, 강이고요. 감은 감사의 일기고요. 찬은 칭찬 일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세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강감찬 일기를 써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침마다 나는 지금은 이제 강사의 한 줄 일기는 강한 하루의 한 가지 질문으로 바뀌어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감사 일기는 지금도 쓰고 그대로 있고요. 뭔가 어떤 날이건 다 감사한 그런 얘기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칭찬 일기를 써서 매일 저의
뭡니까? 다이소에 가면 2,000원짜리 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도 실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그대로 우리 구글 커뮤니티에 적용을 한다면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요일날 계속해서 푸시푸시 해온다면은 충분히 과정이 끝났을 때 이 골드 공식의 프레임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구글 공인 트레이너 자격 전체를 보신다면은 레벨 1부터 마지막 TSA를 통과하고 트레이너 지원 신청까지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밟아온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GC 레벨 1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를 생각해서 구글 제미나이 에듀케이터를 그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GC 레벨 2를 조금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TSA 트레이너 코스는 여기에 난이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실상 3개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정도고 GC 레벨 2가 조금은 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트레이너 공인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빨간 별표 4개가 나와 있지만 실상 뭐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4개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거는 전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길을 계속 걷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자격증은 도착을 위한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나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배우고 함께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런 좋은 그런 시간을 주신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능력보다는 내가 쓰고 있는 현재의 도구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AI야말로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크게 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북이 커뮤니티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조금 더 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또 오늘 2번에 걸쳐서 서울까지 초대해 주신 우리 한혁은 거북이 커뮤니티 대표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이런 자리에 아주 멋진 방송국에서 저를 이렇게 한국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관심을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어떤 질문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제 저 역시도 이렇게 뭐 방송국에서 하는 게 참 처음 기회지만은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